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3일 도쿄에서 3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8,034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8,746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쿄와 홋카이도에서 각각 2명, 총 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사망자 기준 변경으로 후쿠오카현 기존 사망자 5명이 추가되어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65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78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31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의 남녀 3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9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2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대에서 30대가 총 20명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여 젊은 층이 감염이 두드러지며 31명 중 5명이 유흥과 관련 감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2일과 29일 감염의 확인을 발표한 사람 중 총 3명이 음성으로 확인되어 정정이 있었습니다. 이날 60대 남녀 2명이 사망하여 누적 확진자 수는 5,840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3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가 제시한 지표로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의 평균은 32.3명,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은 48.2%이며 주당 증가 비율은 1.07배로 여전히 신규 감염자의 증가 추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마이넘버 카드와 스마트폰의 일체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용이 침체하고 있는 마이넘버 제도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정부가 장기적으로 마이넘버 카드와 스마트폰의 일체화를 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23일에 열린 회의에서 마이넘버 카드와 운전면허증과 국가자격증, 재료카드 등과의 일체화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연내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가능한 것부터 실시해 나가고 싶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미 건강보험증과의 일체화에 대해서는 2021년 3월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스마트폰과의 일체가 되면 더욱더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생노동성은 23일 코로나19와 관련된 해고나 고용 해지는 예상치를 포함하여 19일 시점에서 26,552명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12일 시점보다 1,892명 늘었으며 이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1,015명이었습니다. 이는 이달 초 2만 명을 넘어섰으며 증가 추세는 더욱더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호텔과 여관 등 숙박업이 가장 많은 5,508명이었으며 음식점이 3,991명, 제조업이 3,684명, 택시나 관광버스 등 도로여객 운송업이 2,448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도쿄가 4,510명으로 최다였으며 오사카 3,195명, 홋카이도 1,332명, 효고 959명, 후쿠오카 904명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트 아베의 의혹을 나타내는 자민당의 이시바 전 간사장과 키시다 정조회장 등이 23일 밤 도쿄 도내에서 회합을 열어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의 시기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회합은 23일 밤 도쿄 도내에서 열리고 자민당의 이시바 전 간사장과 키시 정조회장 외에 이시하라 전 간사장, 나카타니 전 방위상도 참여하여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의 시기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뒤 이시바 씨는 기자단에게 지금 시기에 국민의 믿음을 물어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카와이 카츠유키 전 법무상과 아내인 안리 참의원 의원의 체포 등을 바탕으로 자민당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인식은 일치한다. 그러므로 자유자재로 발언을 할 수 있는 당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도 공통된 생각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시바 씨와 키시다 씨는 포스트 아베의 의혹을 나타내고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가운데 동향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에 대한 발언이 나오는 가운데 자민당의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은 연내의 해산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의 가능성에 대해 자민당의 모리야마 국대위원장이 언급하는 한편 스가 관방장관은 전혀 해산의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중의원 해산의 시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은 연내의 해산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한편 언제 해산이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산은 총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며 결의가 제시되면 내일도 당은 준비되어 있다라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의 수습과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큰 과제로 정부와 여당에서 힘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조기 예산에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간사장은 중의원 의원의 임기가 이제 1년여 만에 만료됨을 감안하면 언제 해산과 총선거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 내년 여름 도쿄 도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해산의 시기는 한정된다라며 당 차원에서 준비를 서두를 생각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야당 측이 어떻게 싸울지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능하면 큰 덩어리로 야권이 결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므로 여러 가지 사정은 있지만 노력하겠다라며 야권 세력의 결집을 목표로 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20일에서 21일에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1%로 전회 조사에서의 29%에서 2%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52%로 전회 조사와 동일하였습니다. 작년 참의원 선거를 놓고 전 법무상 카와이 카츠유키 씨와 아내인 참의원 의원 안리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건에 대해 법무상으로서 임명한 아베 총리의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이 크다가 58%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35%였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사선에 대해서는 반대가 69%, 찬성이 19%로 반대 의견이 앞섰으며 전회 조사보다 반대 의견이 늘어났습니다. 자민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54%, 찬성이 36%, 무당층에서는 반대가 72%, 찬성이 13%로 전반적으로 아베 총리의 총재 사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앞섰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에 대한 질문에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31%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코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15%로 2위, 코노타로 방위상이 9%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자민 지지층에서도 이시바 시게루 씨가 29%, 코이즈미 신지로 씨가 17%, 코노타로 씨가 12%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60대의 40%가 이시바 시게루 씨라고 답하였으며 18세에서 29세에서는 코이즈미 신지로 씨가 이시바 씨를 웃도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중지로 아베 총리는 자민당의 임원회에서 안전보장 전략의 형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아베 총리는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프로세스를 정지하였지만 이것으로 우리나라의 방위에 공백을 낳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안전보장 전략의 진면목을 철저히 논의하고 싶다.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정일체가 되어 새로운 방향성을 밝히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지난주부터 프로야구가 개막하는 등 사회경제활동 레벨이 한층 올라갔으며 지역 간 이동도 자유로워졌다. 감염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면서 일상을 돌리고 싶다. 일본 경제가 확실히 돌아가도록 추경 예산의 집행을 추진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당 임원회에서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계획 중지에 대한 경위 검증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에다노 대표는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계획 중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경위의 판단의 적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고 배치 계획의 중단으로 더 얼마나 미국에 돈을 주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논점이 있다라며 정부의 대응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카와이 카츠유키 전 법무상과 아내인 안리 참의원 의원이 체포된 것에 대해서 형사사건 자체는 검찰의 일이지만 정치 문제로 전모의 해명을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항공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경영진에게 지급하는 여름 상여금에 대해서 지급 총액을 3분의 1로 감액하였으며 회장과 사장의 두 사람은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본항공은 감염 확산의 영향으로 이용객이 급감하고 올해 3월까지 3개월간의 결산이 229억엔의 최종 적자가 되는 등 실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장기화도 우려되는 가운데 회사는 9명의 이사에게 지급하는 여름 상여금의 감액 및 우에키 요시하루 회장과 아카사카 유지 사장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급 총액은 당초 예정했던 1억 400만엔에서 약 3분의 1의 3,200만엔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행임원도 포함하여 임원 보수도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10%분을 자주 반납하고 있으며 다음 달 이후에도 자주 반납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이달 19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실적 악화의 책임을 묻는 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원의 여름 상여에 대해서는 회사는 예년의 절반으로 감액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지만 감염 위험 가운데도 운항을 계속하는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일률적으로 15만엔의 특별수당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사카시의 마츠이 이치로 시장은 23일 9월 문을 닫는 신세계의 노포 보고 요리점 즈보라야가 설치한 보고 모양의 거대 간판에 대해 존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오브제로서 관리가 가능하다면 그대로 남기는 것도 검토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간판은 기준 위반 상태이지만 사업자나 지역 등에서 적절하게 관리된다면 시로서 보존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해당 간판은 길이 5m, 폭 3m, 높이 3.5m로 오사카시의 5개 광고물의 기준을 어기고 있다며 시가 9년 전에 나니와구에 위치한 신세계 본점을 지도하였지만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츠이 시장은 시청에서 기자단에 완전히 묵인했다. 간판은 안전한 형태로 유지되어 왔고 시로서도 그냥 넘어갔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업을 해온 도쿄 디즈니랜드와 도쿄 디즈니시가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당분간은 온라인에서 미리 표를 구입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디즈니랜드와 도쿄 디즈니시를 운영하는 오리엔탈 랜드에 의하면 두 개의 테마파크 영업을 다음 달 1일에 재개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둘 다 올해 2월 29일부터 휴원하고 있었으며 재개는 약 4개월 만입니다. 영업시간은 당분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고 온라인으로 사전에 티켓을 구입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며 티켓은 25일 오후 3시부터 전용 사이트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원내 어트랙션이나 레스토랑 등의 시설에서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일부를 중지하고 입장 시 검은과 마스크 착용에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테마파크에서는 오사카의 USJ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이 이달 8일부터 영업을 재개하였으며 산리오 퓨로랜드도 다음 달 20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